알라알라 경제알라. 최근 뉴스나 주식 시장을 보면 온통 인공지능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AI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HBM이라는 반도체가 매일같이 언급됩니다. HBM 덕분에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HBM이 다음 타자로 HBF라는 새로운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술 용어는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HBM은 뭐고 HBF는 또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진 것이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기술이나 경제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복잡한 전문 용어를 덜어내고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컴퓨터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주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걸 알아서 뭐 해?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들어보시면 엔비디아가 왜 지금 가장 비싼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크게 생각을 하는 뇌와 기억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순서가 중요한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아주 똑똑한 엘리트 셰프가 순서대로 정교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필요했죠. 이 역할을 하는 컴퓨터의 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CPU, 중앙처리장치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고도의 복잡한 계산 하나를 푸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단순한 계산을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훨씬 잘합니다. 제 똑똑한 셰프 한 명보다는 단순 작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수만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셈이죠. 이 수만 명의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된 이유가 바로 이 GPU를 아주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는 뇌가 일을 하려면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 쓸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억 장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D램입니다. D램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전원을 끄면 기억이 모두 날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뇌가 지금 당장 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올려놓는 작업대와 같습니다. 빠르고 손에 닿기 쉽지만 책상이 좁아서 많은 책을 올려둘 수는 없고 퇴근할 때 책상을 싹 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USB 메모리나 스마트폰 저장 공간, 컴퓨터의 SSD가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속도는 D램보다 느리지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물건을 하나 꺼내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수만 명의 알바생이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일을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알바생들이 일할 작업대로 가는 데이터의 도로가 너무 좁았다는 것입니다. 알바생들은 일을 다 끝내고 다음 서류를 기다리는데 도로가 막혀서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니 비싼 GPU가 놀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단층짜리 좁은 작업대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수십 층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수백 배로 넓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HBM 덕분에 데이터의 도로는 뻥 뚫렸고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HBM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D램을 층층이 쌓아 만들다 보니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며 치명적으로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D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전원을 끄면 모든 기억이 날아가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HBM의 작은 용량으로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인공지능 산업이 주로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정해진 데이터를 쏟아부어 AI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빠른 속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등장하고 AI가 우리 스마트폰과 일상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AI는 사용자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하고 행동하는 추론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AI는 당신과 어제 나눈 대화, 한 달 전에 나눈 대화의 흐름을 전부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AI가 기억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테라바이트급으로 거대해집니다. 더 나아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루 종일 고해상도의 영상을 카메라로 찍고 눈으로 보며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무실 컴퓨터라면 조금 느려도 멍하니 기다리면 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이나 자동차의 뇌가 느려지면 끔찍한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아주 많이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는 거대한 용량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HBM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용량이 작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전부 HBM으로 채우려면 수억 원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용량은 부족한 HBM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대안이 바로 HBF,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HBF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비싸고 용량이 작은 D램을 쌓는 대신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저렴하고 용량이 엄청나게 큰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HBF가 가져올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로 압도적인 용량입니다. HBM이 한 스택에 24에서 32GB 정도를 담는다면 HBF는 똑같은 크기에 최대 512GB를 담을 수 있습니다. 무려 8배에서 16배나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용 절감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기존의 공장을 활용해 대량으로 쉽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당 비용을 HBM의 8분의 1에서 16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의 영구 보존입니다.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HBM과 달리 HBF는 낸드 플래시의 특성 덕분에 전원을 꺼도 학습한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소모 감소입니다. HBM은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전기를 흘려보내야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열이 펄펄 끓지만 HBF는 전기를 거의 먹지 않아 유지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HBF가 HBM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속도가 HBM만큼 빠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AI는 가장 시급하고 빠른 계산은 HBM이 맞고 방대한 맥락과 배경 지식은 HBF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600조 원짜리 새로운 시장을 잡기 위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두 자랑스러운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연합작전을 택했습니다. HBF를 잘 만들려면 낸드 플래시를 아파트처럼 높게 쌓는 패키징 기술과 이 거대한 저장소를 영리하게 지휘하는 컨트롤러 기술이 모두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쌓는 기술은 세계 1등이지만 컨트롤러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메모리 기업인 샌디스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힘을 합쳐 2026년 하반기에는 시제품을 내놓고 2027년쯤에는 실제 AI에 탑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고 전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나 홀로 기술 초격차를 노립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파운드리 공장을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삼성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신들의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력을 쏟아부어 HBF의 뼈대부터 컨트롤러까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HBF 관련 주식에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 같지만 기술과 경제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은 늘 이면의 그림자를 함께 보라고 조언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도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큰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즉 AI 버블론입니다. 현재 AI를 훈련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과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만약 이 거대한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 AI 사용료로 스마트폰 요금 내듯이 수십만 원씩을 기꺼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완벽히 바꿔놓았듯 AI가 우리에게 한 달에 수십만 원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이 엄청난 투자는 결국 거품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한계와 짧은 수명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면 금방 닳아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만약 비싼 GPU 옆에 납땜해놓은 HBF가 고장나면 부품 하나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기판 전체를 통째로 버려야 하는 끔찍한 유지보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천문학적인 시스템 교체 비용입니다. HBF 하나가 좋다고 당장 내일부터 끼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HBF를 쓰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싼 AI 컴퓨터 구조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과연 기업들이 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스템을 바꿀 만큼 HBF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기술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HBM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 HBM이 세상에 나왔을 때 주가가 반짝 올랐지만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자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가가 진짜로 2배, 8배씩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무려 3에서 4년이 지나서 AI에 실제로 이 부품이 탑재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현재 HBF는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고 소문만 무성한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불안감에 휩쓸려 무작정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자, 전문가들이 권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타이밍은 다음의 4가지 신호가 실제 뉴스나 숫자로 확인될 때입니다. 첫째, HBF 시제품, 샘플이 드디어 완성되어 세상에 나왔다는 공식 발표가 나올 때입니다. 둘째,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거대한 IT 기업들이 우리 AI에 HBF를 쓰기로 확정했다. 고 뉴스를 낼 때입니다. 셋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HBF를 만들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겠다며 막대한 돈을 쓴다고 발표할 때입니다. 넷째,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HBF 관련 매출이 진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요약하자면 컴퓨터의 역사는 언제나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억력의 전쟁이었습니다.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비싸고 비좁은 기억 장치인 HBM의 한계를 돕기 위해 저렴하고 거대한 기억 장치인 HBF가 새로운 구원투수로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 2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쥐고 세계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무척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익은 남들의 흥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기술의 한계와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며 진짜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현명한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상의 모든 뉴스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체크리스트를 메모장에 적어두시고 앞으로 경제 뉴스에서 HBF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과 공포가 아닌 차분한 이해와 기다림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